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센터장이자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뵈니까 또 다른 반가움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센터의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만들기에 도전해 볼까 해요. 이에 앞서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식품 알레르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에 의해서 발생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gE 항체와 호상구 등이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와 지연형 식품 알레르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는 IgE 항체에 의해서 매개되는데요. 원인 식품에 노출된 후에 수분 혹은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아주 약한 것부터 아주 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는 두드러기, 혈관 부종, 그 다음에 점막이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호흡기에는 콧물 기침 같은 증상에서부터 천식, 호흡곤란 이렇게 심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장관에는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타나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심혈관계에는 현기증이 난다든가 그리고 부정맥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저혈압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으로서는 어지럼증 그리고 기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한 개의 기관에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의 기관에 각각 증상이 복합적으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아동의 약 30% 정도는 한 번쯤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증상들을 환자, 보호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 그리고 기타의 다양한 주변인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 식품 알레르기는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무엇보다도 어떤 식품을 먹고 얼마나 먹고 어떤 조리법으로 먹고 그리고 먹고 얼마 있다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등등 아주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병력을 기반으로 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레르기 피부시험 그리고 혈청 알레르기 항체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병력과 이러한 검사의 결과들이 일치한다면 우선 원인 식품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병력하고 검사 결과가 전혀 맞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감시하에 식품 유발 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와 유발 시험 등을 통해서 원인 식품이 확진이 된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병원에서 확실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요, 해당 원인 식품을 철저히 금식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환자에서는 베이킹 조리법에 의해서는 알레르기가 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극소량 포함된 식품의 경우는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혼자 알아서 이런 식품들을 먹어보거나 챌린지 해보시면 안 되고요. 꼭 이 모든 것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의 급성 증상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개의 기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에피네프린을 근육 주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수님, 밀 알레르기가 있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식품을 보충해 줘야 할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지요. 특히 우유, 계란, 밀은 우리나라의 영유아, 소아, 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3대 원인 식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백질, 에너지, 무기질, 비타민 등을 골고루 갖춘 중요한 식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식품에 모두 동시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식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각각 1개의 식품에만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러한 환자들은 최선의 대체 식품을 찾음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과 학교 급식 등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 센터의 홈페이지에도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행복한 식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요, 미리 안 들은 자장면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 센터의 영양사 선생님께서 잘 알려드릴 겁니다. 영양사 선생님. 네, 영양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밀 알레르기가 있어도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알레르기 짜장면을 만드는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밀 알레르기 주의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밀 알레르기 대체 식품을 살펴보고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 밀, 계란, 우유 없는 짜장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식품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방법과 배달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밀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밀 알레르기 주의식품 첫 번째는 곡물류입니다. 밀 포함 호밀, 보리, 귀리, 메밀 등의 곡물도 함께 주의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먹었을 때 문제없는 곡류는 먹어도 됩니다. 밀가루 반죽이 기본인 면류, 튀김류에는 대부분 밀이 사용됩니다. 떡볶이의 경우는 밀떡볶이, 잔치국수, 라면과 같은 국수류, 각종 부침개 및 전류, 치킨, 돈가스와 같은 튀김류 등에 매우 폭넓게 사용되니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제과 제빵류인 대부분의 쿠키와 파이류, 각종 빵류와 기호식품인 과자류에도 밀이 사용됩니다. 매우 폭넓게 사용되며 기호식품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묵, 만두, 짜장면, 탕수육과 같은 중식에는 밀을 사용하는 요리 및 음식이 많으니 밀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가루 소스인 카레가루, 짜장가루 등과 시판 장류인 된장, 고추장, 간장에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세지류, 햄류, 각종 스프 및 각종 소스 등에도 밀은 매우 폭넓게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밀 대체 식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밀가루가 함유된 빵과 쿠키는 글루텐 프리 빵과 쿠키 또는 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와 떡갈비처럼 조리 과정 중간에 밀가루가 포함된 경우는 불고기나 고기구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식품일지라도 밀의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 수제비, 스파게티, 라면 등과 같은 국수류는 떡국, 쌀국수, 당면을 사용한 잡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침개와 같은 전을 조리할 때는 밀가루 대신 전분가루나 쌀가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식품일지라도 밀의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밀, 계란, 우유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 모이세요. 지금부터 밀, 계란,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 레시피 시작합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레시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부, 된장, 짜장 재료들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모든 재료에 알레르기가 없음을 꼭 확인하세요. 이 레시피는 밀, 우유, 계란을 제한한 레시피입니다. 모든 재료는 계량하시기 편하도록 숟가락과 컵 단위로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보면 밀가루가 들어간 춘장과 국수 대신 된장과 쌀국수를 사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일반 식품을 구매하실 때 밀 함유 식품은 식품 라벨을 확인하여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일반 식품을 온라인 주문하는 시대지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식품 성분 표시, 즉 식품 라벨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식품에 사용된 재료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원재료명 및 함량, 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성분과 구분되도록 다른 바탕색 또는 테두리로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밀 외에도 밀 함유 표시로는 소맥분, 밀 또는 밀의 단백질인 글루텐, 글리아딘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주문 시에도 식품 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부 정보 사항을 확인하세요. 또한 배달 앱으로 주문 많이 하시죠? 편리한 식생활의 일부분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배달 음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배달 앱을 사용하실 경우 식품 알레르기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꼭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의 염려는 없는지 등 나의 식품 알레르기 사항을 알리고 또 해당 식재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알레르기 음식에는 표시를 하여 구분하는 등 착오를 줄이고 따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배달하는 동안에도 교차염이 없도록 요청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도 식품 라벨 읽기와 확인하기로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밀 알레르기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질환 정보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만드는 법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의사에 의해서 확실한 진단을 받은 후에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질환 정보 습득과 식이 관리를 통해서 증상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밀 알레르기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될 수 있으니 일정 기간마다 주치의 선생님과 경과, 관찰,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 알레르기 어린이들 모두 화이팅!